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박사과정 황인탁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GIS 기반 슬로프 유닛을 이용한 포항 지역의 산사태 취약성 분석입니다. 내용은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사태 취약성 분석, 분석 결과, 요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산사태는 지형, 지질, 토양, 임상 등과 같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매년 수많은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지질재해입니다. 이러한 산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통한 취약성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성 분석은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다양한 통계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 등이 적용되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취약성 분석은 산사태 분석의 시작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매핑 유닛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핑 유닛은 지표명을 균일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얻은 최소 유효 공간 단위입니다. 그 종류로는 그리드 유닛, 슬로프 유닛, 유니크 컨디션 유닛, 아스펙트 유닛, 토포그래픽 유닛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사태 취약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핑 유닛은 그리드 유닛입니다. 그리드 유닛은 영역을 단순히 격자로 분할하여 생성합니다. 해석을 위해 산사태 위치 정보를 레스터 파일로 변환할 때 그 포인트 위에 있는 격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값의 도출이 간단하고 매트리스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한 특징이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지질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슬로프 유닛은 수문학적인 이론에 기초하여 능선과 계곡선에 의해서 정의되는 유역 단위입니다. 슬로프 유닛을 얻는 방법은 우측 플로우 차트를 따릅니다. DEM을 통해 플로우 디렉션, 플로우 어큐뮬레이션, 스트림 네트워크, 워터쉐드 바운더리를 얻고 리버스 DEM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워터쉐드 바운더리를 얻습니다. 이후 생성된 두 개의 바운더리를 폴리곤으로 합쳐주어 슬로프 유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프 유닛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면의 공간적, 지형학적 특성을 잘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지질 환경과 관련이 높은 매핑 유닛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드 유닛의 지형학적 특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로프 유닛을 통해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와 남구, 대송면, 홍계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1998년 7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150mm의 집중호우에 의해서 297개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사면의 경사, 곡률, 배수지까지의 거리, 고도, 경사 방향, 지형 수분 지수, 스트림 파워 인덱스, 도로까지의 거리 8개의 요인을 산사태 유발 요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관성 분석을 위해 GIS 환경에서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습니다. 수치 지형도로부터 높이 속성을 포함한 등고선 벡터 레이어를 추출하여 레스터 변환을 통해 DM을 획득하였습니다. 획득한 DM으로부터 사면의 경사, 곡률, 배수지까지의 거리, 사면 방향, 지형 수분 지수, 스트림 파워 인덱스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입력값과 출력값에 따라 활성화 함수를 적절히 변화시키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구조의 모델입니다.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에는 활성화 함수가 포함된 음립층이 있고 각 활성화 함수는 새로운 입력값이 있을 때마다 가중치와 편향값을 조정하면서 값을 예측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히든 레이어에 8개, 10개, 12개의 노드를 생성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입력값과 출력값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블랙박스 모형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 기술을 통해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드 유닛과 슬로프 유닛 모두 경사각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특히 그리드 유닛의 경우 경사각도뿐만 아니라 지형 수분 지수의 영향 역시 많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성 분석 결과입니다.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8개일 때 취약성 지도입니다. 그리드 유닛의 AUC는 0.879, 슬로프 유닛의 AUC는 0.941로 슬로프 유닛에서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드 유닛은 취약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훨씬 넓은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슬로프 유닛 역시 일부 지역에서 취약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사면의 모습 확인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10개일 때의 취약성 지도입니다. 그리드 유닛의 AUC는 0.874, 슬로프 유닛의 AUC는 0.954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슬로프 유닛에서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드 유닛에서는 앞선 결과와 달리 산사태 취약 지역이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슬로프 유닛은 취약 지역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지형의 특징이 잘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드 유닛과는 달리 앞선 결과와 경향의 차이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12개일 때의 취약성 지도입니다. 그리드 유닛의 AUC는 0.916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금 취약 지역이 확 늘어났으며, 슬로프 유닛의 AUC는 0.923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지형의 특징을 잘 반영하며 취약 지역을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슬로프 유닛은 그리드 유닛에 비해서 노드의 수 변화에 둔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트레이닝 세트에서 슬로프 유닛의 산사태 영역이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모델 최적화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슬로프 유닛을 사용하면 사면의 모양과 같은 지형의 특징이 잘 반영되는 취약성 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형 조건보다는 사용 편의성에 의해 그리드 유닛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지형 조건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리드 유닛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선과 계곡선에 의해 적용되는 슬로프 유닛을 사용하여 산사태 취약성을 분석해보고 그 적용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성 분석 결과 슬로프 유닛은 사면의 지형학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산사태 취약 지역을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산사태 취약성 분석의 매핑 유닛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인공신경망 모델에 적용해서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신경망의 트레이닝 세트에서 슬로프 유닛의 산사태 영역이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모델 최적화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신경망 이외에 다양한 취약성 분석 기법에서 슬로프 유닛의 전반적인 검증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 취약성 분석 결과의 지형학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